30년 만에 찾아온 친어머니. 그녀는 눈물로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준호야, 나다. 내 어머니야.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충격이었다. 이 집은 내 것이니 돌려다오. 버려진 자식과 돌아온 부모. 30년의 세월이 만든 잔혹한 진실이 드러난다. 내 이름은 박준호. 올해 50살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한 가지 상처를 안고 자랐다. 내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었다. 사람들은 늘 물었다.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럴 때마다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곤 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라 나를 두고 떠난 것이었다. 3살 무렵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그 여자는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했다. 밤마다 생각했다. 혹시 오늘은 엄마가 돌아올까? 하지만 그 기다림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홀로 남아 그분이 남긴 작은 집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집은 내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상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노파가 집 앞에 나타났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그러나 낯설지 않은 눈빛.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준호야, 나다. 내 어머니야.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30년을 기다렸던 그 이름. 그러나 이제 와서는 반가울 수 없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붙잡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힘이 없었다. 내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잊지 않았다면서 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학교에 들어갈 때도, 졸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지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이 집은 원래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 그러니 내 집을 돌려주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30년 만에 나타나 아들 앞에서 내뱉은 첫 마디가 집을 달라라니. 내 분노는 한순간에 폭발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내가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을 내놓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녀는 애원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살 곳이 필요하다. 내가 자식이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니? 며칠 뒤 나는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았다. 그녀가 법적으로 내 집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순간 내 가슴은 다시 갈갈이 찢어졌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저는 3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집을 요구합니다.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친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소유권 이전 기록 등을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말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와 제가 피땀으로 지켜낸 삶의 터전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 내 아들이라면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줘야 하지 않겠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피는 속일 수 없지만 책임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머니의 자격을 버렸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친척들이 증언대에 섰고 이웃들이 나와 내 아버지의 고생을 증언했다. 그 아이는 늘 혼자였다. 아버지만이 곁에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두고 떠났고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증언들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다시 한번 버려진 아이였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내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얻기도 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주택의 소유권은 피고 아들 박준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흘렸다. 30년의 한이 비로소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법정을 나서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준호야, 나는 널 사랑했다. 다만 그 사랑을 지킬 힘이 없었을 뿐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랑은 지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원한 건 집이었지만 내가 원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지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 책임과 사랑,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 쌓여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버려진 자식에게 남겨진 건 결국 집이 아니라 상처였다. 그가 진짜 바랐던 건 단 한 번의 포옹, 단 한 번의 엄마라는 부름이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